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야구인가 정치인가? 신개념 정치 토크쇼 정치 베이스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경기장에 모이신 5명의 주전 선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종근 대표 선수, 오현주 선수, 차재원 대표 선수, 그리고 노정열 선수, 신인규 선수와 함께 오늘 정치 베이스볼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요즘 윤석열 후보의 또 스코어가 어떤지 알아봐야 될 텐데 2주의 스코어를 만나보면서 한 주의 또 MVP를 저희가 만나보는 시간이죠. 2주의 스코어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스코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스코어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9월 5주 차에서 10월이 되면서 5%포인트가 긍정 스코어가 올라갔습니다. 부정 스코어는 2%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들의 평가를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정당 스코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스코어는요. 국민의힘 스코어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잠시 뒤에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정의당의 스코어는 1%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각 팀의 성적을 좀 만나봤고요. 자, 스코어 들어보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의 스코어를 또 예상해보면서 타율을 저희가 좀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5명의 선수들의 타율은 어떻게 나왔는지 자 보면은요. 자, 누가 성적을 기록했는지 보면 이종근 선수가 지난주에 스코어를 예상해 주셨는데 근사치였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서서히 나의 야구 본능, 잠재워진 야구 본능이 막 지금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꼭 딱 맞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폭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안타 기록하셔서 0.33의 타율을 기록하고 계시고요. 다른 분의 성적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오현주, 차재원, 노정열, 신인규 선수 성적이 변화가 없는 분도 있는가 하면 조금 변화가 있는 분도 계시네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신인규 선수 왜 0점이에요? 저는 좀 일루를 좀 밟아보고 싶습니다. 계속 타석에 들어왔다가 물만 먹고 들어가는데 네.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투수 전문이니까. 예, 제가 타격에 좀 약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그 국감장에서 어떤 게 또 화제의 국감이었느냐 이제 이거를 저희가 다 예상을 들어봤었는데 신인규 선수가 운영위, 노정열, 차재원 선수가 법사위, 이종근 선수가 외통위, 오현주 선수가 산자위를 꼽아주셨는데 사실은 노정열, 차재원 선수께서 또 법사위 또 맞춰주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또 안타로 기록하게 돼서 이렇게 좀 타율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그럼요. 아니, 이유 있습니다. 예, 외통위가요. 네네. 박진 그 외통위 그러니까 외교 장관 네.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아주 세게 부딪혔어요. 네. 그래서 외통위가 그때 한참 그 기사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왜 전 타율을 저도 동의합니다. 이종근 평론가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니 근데 자, 이거는 사실은 주최 비디오 측에서 판독해야 될 것 제기할 같아요.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PBO 조직위원회에서 좀 반영해 주세요. 아니 법사위가 상당히 뜨거웠던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축구로 따지면 선수들이 골대를 갖고 와서 축구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였는데 그때 그보다 더 많이 질문하고 뜨거운 논란이 붙어 있는 게 감사원이었거든요. 네. 감사원 국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지금 당장 지금 감사원 앞에 있는 골대를 갖고 와갖고 축구를 하는 바람에 그게 더 큰 화제가 되는 바람에 사실 좀 제 입장에서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리시고. 얻어 걸린 거예요. 이거는 이 타격 능력이라기보다는 운빨이 좀 작용을 했다. 운칠기상. 근데 운도 실력이에요. 그렇죠. 운도 실력이에요. 근데 한동훈 선수가 워낙 주목의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예상을 했었고요. 네네. 또 감사원이 지금 뭐 검사원 소리도 듣는데 네. 그래서 아마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법에 관해서 가장 뜨겁게 붙을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감독과 이재명 감독 둘 다 법조인 출신이라 아주 치밀하거든요. 법에 대해서는. 네네네. 아무튼 뭐 이제 두 분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이종근 선수가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타율 반영해줍니까? 아니, 조직위원회에서 이거 신경 써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법사위는 영원히 그냥 무조건이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영원히. 따라오세요, 그러면. 늘 법사위야, 늘. 그러니까 법사위에는 조금 더 이 조정을 해줘야 된다. 고정값을 넣어야 된다. 고정값을 좀 넣어줘야 된다. 이거. 자, 다음에는 법사위를 빼고 법사위 빼고. 논 외로하고 나머지 아니 위원회로 가야 돼. 야구에서도 타율 계산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그 수비가 에러한 건데 기록원은 잘 쳤다고 해서 그러니까 안타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상당히 기록원의 그 뭐랄까 주관적인 판단 네. 이런 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잠깐 기록원의 그 주관적 판단에 상당히 좀 덕을 본 것 같아요. 기록원하고 뭐 점심이라도 같이 하셨어요? 제가 밥을 한번 사기로 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직위에서 좀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 타율에는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자, 아까 이주의 스코어 만나봤는데요. 이주의 스코어는 저희가 좀 예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넘어가서 우리 이종훈 선수가 타율을 좀 올리셨는데 안타를 때리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9%까지 긍정 포인트가 올라갔고요. 부정 포인트는 내려왔습니다. 자, 각자의 평가 듣겠습니다. 우리 노 안타 신인규 선수부터. 네, 뭐 저는 지금 지지율이 한 5% 올라갔는데 이거 상당히 좀 고무적인 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고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네. 야구에서도 이렇게 플라이볼이 높이 떠가지고 펜스 앞에 가서 잡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워닝 트랙.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워닝 트랙에서 트랙에서 잡힌 경우는 전 그거와 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네. 지금 5%가 상승이 됐는데 저것이 어떠한 뭐 잘한 게 있어서 좀 올라갔다라고 좀 보이지는 않고 그 원인 자체가 전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지지율이 지금 24%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저기서 이제 보수 관중들이 엄청 긴장을 한 겁니다. 음. 그러면서 이번에 좀 많은 힘을 좀 실어준 거 가서 결집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MBC를 보면서 보수의 조금 이제 극단에 있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시원했던 겁니다. 아하. 그래, 보수는 저렇게 했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결과가 네. 반짝 상승으로 전 나타났는데 네. 아까 제가 그랬죠. 네. 플라이 아웃이라고. 플라이 아웃. 그러니까 저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저것은 아웃볼로 봐야 된다. 전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정열 선수는요?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30 이하에 있다는 것은 지금 150 여의를 넘는 이 체제치고 네네. 굉장히 지금 레드카드 수준이다. 네. 또 한 가지는 많은 관객들이 지금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보는 여론조사가 한 우리나라에 수백 개 기관이 있고 네. 여론조사도 대여섯 개가 있는데 네. 우리는 일단 갤럽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것과 상당히 다른 여론조사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뭐 계약은 맺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아니 우리 금요일마다 해서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네. 심리적으로 10월 1, 2, 3이 휴일 3일 놀다 보면 네네. 관객들이 굉장히 물론 이제 물가도 올랐지만 마음이 조금 좋습니다. 쉬면 그것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예, 예. 또 한 가지는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 그렇지만 전문가 우리처럼 그 커멘테이터의 예측과 네. 관객들의 선호도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것이 좀 반영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다음 주에 또 연휴가 있잖아요. 유리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유리할 거고 그러면 또 이게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이따가 30%까지 또 올라간다고 해주실 것 같고. 자, 우리 차재현 선수. 아니 근데 뭐 지금 방어율이 약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급 선발 투수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퀄리티 스타터. 그러니까 6이닝 안에 실점을 3점으로 막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부분은 예를 들면 투수율 방어율이 좋아지면 네. 실점 부분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더 안 내줘야 되는데 지금 방어율은 5% 그러니까 좋아졌는데 지금 실점은 그럼 2%밖에 안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선발 투수의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근데 지금 마운드의 컨디션 난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첫 번째는 지금 경기장에 외풍이 바깥에서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오고 있어요. 무슨 바람이냐? 지금 이 그 무역 적자가 이어서 이번에 경상수지 적자도 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고금리를 하고 이번에 오페크 플러스에서 200만 배를 이걸 지금 감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상당히 외풍이 지금 투수가 지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예. 여기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 무슨 비가 내리고 있느냐. 예. 북한에서 미사일 비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이 선발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조금의 방어율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마음을 놓기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약간 팀워크를 재정비할 수 있는 약간 시간은 벌었다. 이런 측면에서는 과연 어떻게 다음 주가 기대를 아마 윤석열 선발 투수는 기대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투수가 지금 난조에 빠질 그런 우려가 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5%포인트는 올라갔는데 좋습니다. QS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오현주 선수는? 그 외풍 얘기하셨는데 안쪽으로는 또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일정 정도 지지율 이제 내부적으로 직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는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거는 오버페이스를 하면
득점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박진 오호.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 뭐 지지층을 만족시켰을지는 몰라도 네네. 중도층의 이탈을 적극적으로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오버페이스를 한다면 이게 지금 이번에 결과가 보여주는 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로 가장 많은 정당 중도층, 그러니까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30% 가까이 됐어요. 윤석열 초기에는 10몇 %였는데 지금 30% 가까이 늘어난 중도가 30 거는 넘었어. 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양쪽 다 싫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근데 되지 신기하네. 않냐. 진짜 제가 본 여론조사는 네. 민주당이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어. 그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영주 선수가 아까 오버페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야구에도 오버페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야구용은 오버런. 오버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의욕이 넘쳐갖고 지금 해가 오버런 해갖고 지금 런다운에 걸려서 죽는 그래서 만약에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종훈 선수는요? 저는 갤럽이라는 그 여론조사가 다른 그런 리얼미터와 다른 게 갤럽은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그러니까 맞아요. 이념적인 보수가 아니라 맞아요. 출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조금씩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올라가고 리얼미터가 한 번에 막 그 오차 범위 바깥으로 출렁출렁거린다면 상대적으로 갤럽은 조금씩이거든요. 그랬을 때 5% 포인트는 상당히 출렁거린 거다. 왜냐하면 내려갔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저는 여론조사를 바라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선이 중요하다. 점이 아니다. 점이 몇 점이 아니고 이 선이 내려가는 추세냐 올라가는 추세냐 이게 중요한데 추세를 봤는데 올라간 추세요. 올라가는 추세도 횡보로 생각을 했어요. 전 한 25, 20 이런데 29는 상당히 반등을 한다. 그럼 이유를 들여다보면 솔직히 여러분들이랑 의견이 비슷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뭘 한 건 없어요. 대통령이 뭐 도어스태핑으로 뭘 했다거나.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감의 시간이에요. 국감이 매일같이 지금 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대통령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다 묻혀버려요. 대통령의 행보는. 그러면 국감이 영향일 거다. 국감에서 왜 뭘 했길래 그랬느냐? 국감에서 지난 정부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뭐가 어떻고 문재인 정부는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물론 윤 정부가 잘못한 거랑 상대적으로 지금 같이 섞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것들이 사실상 보수 지지층들에게 먹혀들고 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전 것도 한 번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4가 사실 콘크리트예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24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24만 치면 올라가요. 즉 아까 뭐 신변이랑 비슷한 생각이긴 하지만 24는 위기감이에요. 보수층으로서는 안 돼라고 쫙 하고 결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차 교수님과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이제 3고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거든요. 다 아니 미국이 달러를 그렇게 엄청 찍어댔는데 당연히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회수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고금리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거 갖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뭐 연동되는 거고 다 그 고물가 역시 고물가도 공급과 수요가 다 외적인 요인이에요. 내적인 요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이 재난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정반대로 이 지금 못 사겠어. 해서 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거꾸로 지금 위기야.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열되면 안 돼. 라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저는 점점 그러니까 물론 윤 대통령이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 그리고 뭐 미사일비 이런 것들이 도리어 위험해. 지금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그럴 때가 아니야. 안정적으로 가야 돼. 이쪽 심리를 더 자극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같은 트윈스 복장을 입고 있지만 심각하게 얘기를 듣던 우리 노정열 선수가 한마디 하고 싶어 주시면 좋은 말씀이고. 그때 중요한 게 선발 투수가 어떤 역량과 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객석에서 아까 말한 외부의 비도 굉장히 미사일비라고 비유를 잘해주셨고 외풍이라고 해서 이 경기장으로 불어오는 해외발 태풍급이거든요. 그때 국민들을 바라본 것은 외부 변수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선수가 그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더 망하는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건다 그러면 당연히 결집도가 생기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그 관객들도 그 투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그러니까 뛰어난 투수들의 자질 중에 하나가 위기 관리능력이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바람도 불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전력 투구를 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방어를 잘 해내면 사실 그 경기에 상당수의 관중들이 결집도 하고 팀도 사실 선전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의 윤석열 선발 투수의 모습 자체가 과연 위기 관리 능력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위기 관리를 잘 하라고 이제 그 어떤 위기감을 느낀 국민들이 좀 힘을 실려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강준석에서는 잘하라고 박수치고 하는데 거기서 계속 폭토하고 이러면 그 진짜 그 24%라는 그 이 콘크리트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도 무너질 수 있다. 그걸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일단 우리가 그러면 방망이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스코어 신인규 선수부터. 예, 저는 그래도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갖춰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도 체제가 좀 안정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동시에 또 윤리가 같이 나오면서 또 부정적인 여론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대통령께서 뭐 그 우리 구단주께서 당의 그 선수 팀에 자기는 관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또 뒤에서 이렇게 사인 또 주고받는 모습들도 국민들도 많이 들킨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평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 2% 정도 빠질 것이다. 2% 정도 빠질 것이다. 27 정도 저는 보겠습니다. 27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노정면 선수는요. 저도 빠진다고 보는 게 고등학생이 웃자고 그린 그림 한 컷도 풍자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건든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을 해야 되는 문체부 선수가 건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경고. 이거는 아마 중고등학생들이 보기에 그림 하나 그 정도 가지고 뭐 표절이니 뭐니 정치가가 너무 가격화가 됐는 이런 것은 옳지 못해서 빠지는 포인트 하나. 지금 말한 대로 이준석 선수의 공인데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 다음권 1년 정지를 또 때린 거에 대해서도 가운데 있는 상식적인 팬들은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 빠질 것 같습니다. 3%가 26. 26. 자,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도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두 분이 빠진다 했으니까 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저는 29% 그대로. 그대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대로 행보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대로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 좋습니다. 오현주 선수. 저는 올라간다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라가겠다 이거 올라가겠네. 홈런을 노리고 이거. 아니 지난주에 1% 오른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내릴 거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는 결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특별하게 실책할 게 더 남아 있지 않다.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결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30%. 숟가락 얹자면 저는 30% 이상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를 아까 보라고 하셔가지고 그 이거는 뭐 이제 뭐 지지 성향 이런 걸 다 떠나서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흐름을 탄 것 같기도 해서 자 이종호 선수요? 예, 저도 올라간다의 한 표에 조금 더 쓰죠 뭐 쓰는 김에 조금 더 쓰겠습니다. 3땡. 3땡, 33. 33.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정감사예요. 여전히 다음 주 내내 국정감사 나올 테고 국정감사에서 또 이번 주보다 더 이번 주는 시작에 불과했잖아요. 며칠 하지도 않았고 다음 주 일주일 내내 뭐 국정감사 얘기가 나올 테고 그러면 진짜 윤석열 정부가 뭘 잘못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 뭘 잘못했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더 드러날 거다라는 의미에서 33을 때렸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인 게 아까 노정현 선수가 언급하신 연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커서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3대 3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내기를 걸어야 돼. 올라간다는 3명, 내려간다는 팀 3명이니까. 끝나고 조직위원회 겸 또 회식 한번 하는 걸로. 여기까지. 3대 3으로. 좋습니다. 2주의 스코어 또 전망까지 해봤고요. 다음 주에 타율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하이라이트 어떤 장면들이 좀 모여져 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되게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흑색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아주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장면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2주 하이라이트 누가 꼽아주셨습니까? 제가 꼽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감사원은 야구를 치면 제 생각에 심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심판하면 우리가 상당히 공정하고 아주 중립적으로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걸 보고 지금 경기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 조사를 받아라. 이거는 약간 야구 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영구 결번 선수를 너 다시 나와서 불러내갖고 다시 판정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아닐까? 그 좀 그만큼 좀 황당하다는 거죠. 물론 영구 결번 선수가 그때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약간 부정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지금 명예의 전당 갈 때는 그 부분은 아마 덜 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조금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될 거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심판이 바로 영구 결번 선수에게까지 너 나와서 조사받아. 이거는 일반 이 관중들이 지켜보기에는 약간은 조금은 좀 마음에 안 든다. 내지는 이게 지금 관리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특히 그러니까 지금 심판 중에서도 주신격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 정책기획수석하고 이래 문자를 주고받은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심이 일종의 그러니까 경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다른 팀한테다가 그것도 다른 팀의 그러니까 프론트하고 뭔가 이렇게 이 내통을 하는 듯한 모습 그러면서 내가 오늘 제대로 지금 그러니까 저쪽 상대편에서 어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경고할 거야.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면 나는 지금 저쪽에 감독으로 퇴장시킬 수 있어. 그런 식의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니네도 손해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비친다는 거예요. 국정감사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뜨거운 2주일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갖고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이제 저 문자도 뜨거웠지만 아무튼 저 문자를 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아무튼 공방이 거셌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유구무원이라고 막 보수 쪽에서도 지금 엄청 저거 할 말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선 두 가지를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영구 결번이라고 하셨지만 영구 결번은 아니죠. 영구 결번이란 건 명예전당 아니에요? 명예전당에 모든 전직 대통령이 다 들어가느냐? 그건 사실 후에 역사가 판단할 문제지. 그냥 그만뒀다고 해서 은퇴한 선수를 모두 다 명예전당으로 다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은퇴가 곧 명예전당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영구 결번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금방 오케이. 이 질문은 사실은 감사원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유족들이 한 거예요. 아들이 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편지를 썼어요. 그때 문 대통령한테 진상규명을 해주세요. 문 대통령은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편지로. 그 진상규명 꼭 해줄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구무원이었어. 그다음부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서 아들이 또 한 번 계속 호소를 합니다. 그때 약속하신 거 해달라. 근데 대통령은 끝내 아무 말도 없이 퇴임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들은 내가 받은 편지를 반송하겠다고 그러고 청와대에 가서 반송하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자, 그 3시간 동안 우리 아빠가 그 바다 위에서 둥둥 떠 있었는데 대통령이 무엇 하셨는지 답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그건 유족들이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국민들이 묻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또 감사원이 내가 묻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서면 요청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너무나 예의 바르게 얘기한 거예요. 서면 요청서 그냥 뚝 던진 것도 아니고. 근데 답변은 어떻게 했냐면 내용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산 비서실에서. 그래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반송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게 무례한 겁니까? 아니면 예의 바르게 저희가 보낼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예의 바른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공을 저쪽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 지금 빨강 보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분홍 보수가 빨리 얘기해줘. 분홍색입니다. 분홍 보수가 빨리 얘기해줘. 핑크 보수? 핑크입니다. 그럼 저 미래통합당 색깔인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조금 그 감사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상 조금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 이게 지금 그 사무총장의 문자가 지금 찍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문자에 대해서 이 찍히는 거에 참 이렇게 사람들이
둔감하냐. 지금 몇 번 이 문자 노출 사건이 뭐 한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좀 자꾸 사인을 들킨다는 게 참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 뭐 저기 지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상당히 왕수석입니다. 그걸 연락한 것이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국정기획수석. 네, 국정기획수석. 이게 지금 감사원이라는 데는 사실 행정부에다가 위치만 뒀을 뿐이지 그 팀 선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분리된 겁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아무리 뭐 이게 확인할 게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문자로 주고받는 건 굉장히 보기 안 좋고요. 어느 정도 서로 팀 간에 그 뭐 주심 간에 이런 뭐 공문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는 있는 것인데 굳이 저런 식으로 마치 그 핸드폰으로 다이렉트 하듯이 저렇게 한 걸 찍힌 것은 저는 감사원의 그런 중립성을 상당히 의심하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좀 빌미를 줬다. 그거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서로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이제 사인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인이 아닐 수 있다. 네네. 이거 승부 조작일 수 있다라고. 야, 시다. 네네. 네. 굉장히 조작까지는 사실은 이번 주 초에 저 이슈 가지고 스픽스에서 방송할 때 이제 다른 패널께서 대통령실하고 이거 굉장히 커넥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야권이 비판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실제로 이 내통하고 있다는 걸 들켜버렸잖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게 이게 다시 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처음이 아니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건 절대 그냥 묵과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처음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승부 조작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사? 예. 조사를 해서 누구를 징계합니까? 당연히 징계, 만약에 이게 승부 조작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면, 징계를 가야죠. 근데 어쨌든 승부 조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를 관중들이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오현정 선수의 목에 핏대가 올라갔어요. 그럼 제가 몇 초 아니, 왜냐면, 다른 건 다 용서해. 노정현 선수 오래 기다렸어요. 일단 얘기하고. 알았어요. 이거는 제가 대감 유착이라고 이름 줬습니다. 대감. 옛날식 대감은 아니고. 오늘 민주당에서 그 이야기 하던데. 그래요? 제 거 따라했는데. 대감 게이트.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이다. 그래서 대감 유착이라고 하는데 저 또도 중요하지만 아마 그 또에 대해서는 경상도 사투리로 오늘 또 그랬고 어제 또 그랬다 그렇게 둘러쌀까 봐 그 밑에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스포츠 기자와 객석을 향해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만불순하고요. 이 경기장을 키우고 선수들을 키우는 게 스포츠 기자들과 언론과 그다음에 객석인데 저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는 바로 스포츠 기자들 또 타 팀 선수들도 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을 저렇게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감사원의 넘버2가 제기한 건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월호 같이 몇백 명이 몇 시간 동안 있는 국가적 사태가 아니라 생중계가 되는 상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서해안 코로나 시기에 있는 거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행위로서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 감사원의 문자는 대통령 전 구단주 문재인을 면박주기 위해서 왜 당연히 노사인이 올 거라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떳떳하면 왜 응하지 왜 노라고 반송을 해? 이걸 시나리오대로 했다고 보고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공직기관에서 해경과 국방부가 왜 2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느냐를 물어보면 되는 것인데 그걸 왜 엉뚱하게 구단주를 갑자기 끌어듭니까? 부 해주세요 빨리. 왜? 아니 하려고 했잖아요. 아니요. 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은 얘기해야죠. 또 얘기만 하나만 더 하면 이겁니다. 당시 한겨레 신문이 한번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감사원이 보도자를 한번 내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겨레가 또 지금 기사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해명 자료를 내겠다에 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원이 그렇게 2번 냈어요. 첫 번째 한 번, 그날 한 번. 그래서 그 또를 뭐 사실 또 제대로 해명 자료를 냅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또 큰 문제가 없는 거다.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왜곡해서 사실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너무 우리가 앞서갔다. 오바해서 해석한 거다. 아까 우리 신인규 선수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그리고 저 대통령실의 정책기획수석하고 국정기획수석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사실 그 결코 정당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이거 감사원의 관계가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의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런 식의 그러니까 문자가 한 번이 아니고 그것이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 번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더 주목하는 부분이
무시간 소리예요. 무시간 소리.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관계잖아요. 지금 뭐 말 그대로 공적 관계로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적 관계 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상당히 좀 비합리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무시가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만큼 그 사람하고 친밀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나는 한겨레 기사가 뭐 이제 그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개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저도 이거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우리 팀 구단주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구단주께서 도어 스태핑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좀 행정부 안에 있는 거고 뭐 좀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라는 데가 아까 뭐 심판에도 비유하셨지만 뭐 주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루심이나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인 듯 하지만 사실 우리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 거기와 우리 팀 선수가 이렇게 자꾸 사인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차라리 들키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들킨 마당에는 전 사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조사 내지는 승부조장 얘기했는데 이거 좀 많이 나갔다고 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인사조치는 필요하다. 전 거기까지는 저는 좀 인정합니다. 인사조치 얘기 나왔어요. 전제는 너무 심하고. 전제는 아주 적절하지 않았다. 네. 의 전제를 하더라도 오늘은 계속 차 교수님 말씀을 제가 괜찮아요. No problem.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지 공적인 게 아니다. 근데 좀 교수님 말씀하시지 만약 그 무식한 소리가 가까운 사이에서 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의 별명을 사실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무식한 소리라는 것이 친밀해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말을 저렇게 쉽게 하는 구나 쪽으로 해석을 해야 나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완전 다른 상황으로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친했든 안 했든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프로야구에서 승부 조작을 그러니까 그게 기다 아니다 판명을 누가 하냐면 결국 검찰에 가서 고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정 당국이 그때는 개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사안은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에다 고발한다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공수처가 오늘 뉴스를 보면 공수처가 수사팀을 보강했다고 그래요. 특수통 1명 그리고 지금 강력통 1명을 보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수처가 아마 대대적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수처가 검찰이 아닌 경우는 수사는 다 해갖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데 검찰이 안 받아줄 것 같아. 공을 던졌는데 우리 안 받을래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는 민심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조사해야 되고 징계하면 징계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여요. 자, 이주일 하이라이트 두 번째 주제 얘기할 건데 사실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문제도 그렇고 가처분 판결 문제도 그렇고 아무튼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아주 유익 있게 우리 신인규 변호사 유익 있게 봤을 텐데 아쉽습니까? 3차, 4차, 5차 다 통과된다면서요? 뭐 우선은 제가 뭐 못 맞췄기 때문에 뭐 결론을 못 맞춘 건 송구하지만은 사실 이준석 대표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큰 선수 아닙니까? 몸값도 비싸고 굉장히 인기 있는 선수긴 한데 그런가요? 근데 뭐 어쨌든 이번 요 상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당분간은 이제 타석에 들어오기는 이제 쉽지 않다. 지금 뭐 가처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뭐 이제 패소를 했지만은 또 윤리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동시에 나와서 이제 뭐 당원권 정지를 또 1년을 또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후년이죠. 총선에도 지금 뭐 타석에 쓸 수가 없겠다라는 썰이 지금 많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그라운드 밖에서 조금 더 몸을 더 추스리고 좀 더 기술을 더 보강해서 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다른 있습니다. 팀 안 만드나요? 뭐 다른 팀을 만든다라는 게 선수도 모아야 되지 뭐 식량도 먹어야 되지 쉽지 않습니다. 스폰서가 필요하죠. 근데 신인규 선수가 갈 마음이 없네. 맞아요. 본인이 갈 마음이 뭐 유니폼 한번 모양 보고 제가 문양이 마음에 들면은 제가 그래서 발표 내용을 저희가 잠깐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정진석 감독과 이양희 우리 심판위원장의 모습 잠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당내 분란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를 안정적으로 확립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지난 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를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정진석 감독의 그 어떤 씁쓸한 어떤 멘트들을 만나봤는데 검색해 보면은 우리 정진석 감독이 웃음을 못 참고 기자들 저렇게 인터뷰하기 전에 너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 뭐 검색해 보시기를 한번 권유드리고 자 1년의 사태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웃음을 못 참은 이유는 네, 너무나 시원하거든. 왜냐하면 SNS에서 페이스에서 세게 붙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두 분이. 사실 나이로 따지면 정진석 아빠고 그렇죠. 아들뻘인데 좀 네. 세게 붙었고 네. 저는 홈팀 관중석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네. 어웨이 팀이나 네, 네. 일반 우리 스포츠 팬들은 어쨌든 윤석열 구단주로 만들어주는데 이준석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6개월에 더해서 또 1년을 한다는 거는 인정머리가 없는 팀일 뿐더러 정말 배신의 DNA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에 가처분 인용했을 때 그 시스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지금 이항희 위원장이 드러내놓고 자기가 이의제기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한 선수들도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번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고 합니다만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한 번 이쪽 편 들었다가 이번에는 별로 근거에 안 맞게 이쪽 편을 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압박을 많이 느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야,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제 양두구역도 못 쓰고요, 신군부도 못 쓰고요. 재판도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이제 페이스북에다 메시도 못 쓰지. 게다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징계 받을 수 있어. 그럼 이제 제명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정진석 선수는 사실은 원래 이 취재 기자였잖아요. 이 야구 경기를 열심히 보고 전달해서 해주는 취재 기자였는데 제가 한때 같이 동료 기자로서 이제 저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총리실 출입할 때 같이 한국일보 기자로 오셨는데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부분은 저분이 참 감정 표현이 아주 솔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포커페이스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아주 흥분할 때는 아주 흥분하고 냉정하게 할 때 아주 예를 들면 이제 기자단에 상당히 총리실에서 뭔가 조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제일 먼저 앞장서가 막 과음도 지르시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어제 저 장면 보면서 상당히 내심 엄청나게 기뻤다. 그래서 표정 관리를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역력한데 저는 어제 사태를 보면서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우리는 똑같은 비디오 판정을 한 건데 지금 지난번에는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이준석 이게 선수가 1루로 도루를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손이 먼저 닿았다고 해서 세이프였는데 이번에는 심판이 머리가 먼저 닿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룰을 바꾼 듯한 느낌?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기를 지켜보는 팬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난번하고 똑같은 비디오 장면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때는 세이비 왜 지금은 세이비 아니고 아웃일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지난번 지금 우리가 아는 이준석 선수라는 선수는 상당히 아주 의지가 활활 불타는 선수라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막 어필도 하고 했는데 어제는 조용히 어필하지 않고 그냥 고개 숙이고 더가웃에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이례적이다. 그거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준석 선수 때문에 경기가 흐름이 끊기고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팬들의 비난을 너무 의식한 거 아닐까? 그 이준석답지 못한데? 라는 생각을 이준석 선수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감정들이 막 뒤섞인 그런 복잡다단한 감정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어떤 이 벌어진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준석 선수는 새로운 팀을 창단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제 그걸 한번 전망을 해보고 그 창단을 할 때 손잡을 유승민 대표 선수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우리가 그려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망을 짧게 해보고 주제 넘길 거예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면 가장 발목을 잡는 게 유승민 선수의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 대표로서 누가 적합하느냐. 적합도에서 1등이죠, 1등. 유승민 선수가 자꾸 1등이 되는데 주로 보면 보수층이 아니라 진보층에서 많이 또 지지를 해요. 그러면 유승민 선수가 안 나가면 이준석 선수가 독자적인 창단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색깔이 다 그냥 자기 20대의 그런 당원들만 갖고 당을 추스려야 되거든. 최소한 그게 이제 고른 어떤 안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유승민 선수는 지금 나 이 정도 저기 적합도에서 1등, 그러니까 선두를 유지하면 나 전당대회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나가지 마. 조금 더 기다려봐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전에 끝나잖아요. 이 다음권 정치가 3개월이면요. 이제 일반 사회에서의 300년이야. 별의별 일 다 생겨요. 만약에 그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미만이었다. 그러니까 30% 미만이라고 봐요. 그러면 전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으로 현수막 안 걸어. 못 걸죠. 못 걸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나 없이 이렇게 됐잖아. 이 말을 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는 못 나간다. 하지만 근데 팀에서 꼼수를 부리거나 후보 등록 같은 거 이제 뭐 기간 앞당겨버리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저는 사실 선수 생명을 끊었다고 보고요. 그래요? 제가 이준석 선수라면은 그냥 야구라는 게 좀 징글징글할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이렇게까지 내가 야구를 해야 되나? 그 생각 분명히 할 것 같고요. 맞아요. 이건 야구인가 정치인가 막 그러셨는데 이건 야구인가 양두구육인가 야구인가 토사구팽인가 막 이렇게 자문자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근데 하나 저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가서 정말 또 이제 다음에 또 코리안 시리즈 열릴 때 또 이제 막 1승 3패로 또 막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땐 또 이준석 선수 올라와서 그 어깨를 또 쓰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과연 이준석 선수가 도와줄까? 또 이제 와서 이제 그때는 또 어깨가 신선하겠죠. 이걸 또 쓰란 말이야? 이 이준석 선수는 160km 던지거든요. 그 승부수 능력이 있는 건데 저는 앞으로는 이준석 선수도 그렇게 한 번 토사구팽을 당해서 이번에 삶아 먹었는데 또 삶아 먹히기는 힘들다. 그리고 그때는 또 그렇게 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현주 선수 오래 기다렸으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이미 마음속으로 창당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거 뭡니까? 역시 아니 마음속 이런 거 현실이랑 너무 달라. 신정당이니까 신정이 넷을 새 가슴이야. 왜냐면 혼자 강철. 진짜 엄청난 항의를 할 법도 한데 굉장히 조용하게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저는 첫 줄에 법원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잖아요. 판사님께도 감사 표시를 하고 이준석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본인은 이제 다른 그 리더로서의 정말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넓은 품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이렇게 민심을 사는 어떤 모양새를 취한 것은 이미 창당의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당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는 두고 봐야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뭐 서로 다른 두 인물이고 뭐 요즘엔 좀 사이가 좀 뜸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유승민과 이준석 그 두 사람의 사이가 연락도 안 한다는 얘기도. 그렇게 긴밀하게 하지. 그죠. 근데 이제 어제 아까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메시지로 보면 유승민은 새로운 길을 언급했고 또 이제 이준석은 외로운 길을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될지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 얘기 다뤄봤고요. 자, 아차차 에러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2주의 아차차 에러는 어떤 에러가 있는지 그 실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차차 에러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에러가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심야에 한미연합 대응 사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대응 사격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가 700m 거리에 낙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 소식이 지역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 안 알려졌는가? 엠바고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신을 처음 접한 강원도민들이 아주 분노했다 그래요. 그래서 댓글들은 전쟁 나고 엠바고 걸 거냐, 외신 보고 전쟁 난 거 알게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기타 등등의 비판이 등장했는데 이 아차차 에러는 누가 가져오셨나요? 제가 공을 받았는데요. 네. 참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우리가 쏜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바다에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만 다시 전문용어로 빠꾸를 해서 백을 해서 우리의 영토에 불시착 정도가 아니라 폭발을 했다. 뭐 탄두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 추진체도 엄청난 겁니다. 1km 조금 더 가다가 다행히 공군기지 내 골프장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말이 700m지 700m라는 게 바로 저 앞인데요. 사실 다 보이죠. 만약에 정말 민가에 떨어졌다면 이거는
윤석열 구단주 전체가 네. 퇴장을 해야 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상태고요. 지금 K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예. 요거 단 한 번은 실수를 하지만 미사일이 빠꾸를 내서 자국 영토에 떨어졌다? 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구단주의 표현을 따르면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쪽팔리는 일. 결기 있게. 또 한 가지는 엠바고 거거까지 이해를 하는데 오케이. 사실은 강릉시청이나 소방서 정도에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려줘야 네. 시민들이 소방서랑 강릉시청으로 전화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문제는 강릉시청 선수들과 소방서 선수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시간, 대여섯 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알려줬으면 문자로라도 강릉 시민에게만 전해줬어도 이거는 사고구나. 전쟁이나 어떤 유사시가 아니라 굉장히 소통의 가장 난맥상을 보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돌직구 알려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 보태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민가하고 떨어지지 민가하고 한 조금 한 1km 정도 700m에서 떨어졌다는 그게 정말 다행스럽긴 한데 만약 이렇게 가정을 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오발이 돼서 그러니까 거리가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됐다는데 저게 많이 멀려가서 원래 바다로 나가려고 했던 게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그거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가면 말 그대로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야구 상황에 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팀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주자가 1, 2루에 있어요. 1, 2루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2루 주자 폭이 아주 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앉아 미사일 쏘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쟤를 어떻게 견제를 해야 돼. 우리도 한 방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2루 주자 입장에서는 리드폭을 키워야 짧은 안타라도 들어오면 동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2루 주자를 잡기 위해서 주로 하는 플레이가 픽업 플레이라는 걸 합니다. 픽업 플레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2루 주자를 묶어두기 위해서 유격수가 2루로 들어와요. 2루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격수가 2루로 들어오면 그럼 주자는 어떻게 될까요? 견제를 대비해서 그럼 같이 돌아요. 그러면 그 주자 앞에 그러니까 유격수가 일부러 앞으로 돌아나가. 그러면 이제 유격수가 앉아 가니까 유격수를 따라 나가. 그 사이에 뭐 누가 들어오냐 픽업 말 그대로 2루수가 그러니까 베이스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인을 보고 포수가 사인을 줘요. 그러면 투수가 2루로 공을 던지면 그러면 지금 주자는 유격수만 보고 따라갔는데 그럼 2루수가 와서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잡는 건데 문제는 이게 진짜 훈련을 잘하고 상당한 훈련량이 있어야만 이 픽업 플레이가 성공하지 이게 미스가 나버리면 뒤로 공이 빠져버려요. 그럼 중견수 앞으로 공이 빠지면 2루 주자가 한 베이스씩 더 가고 어떤 경우는 홈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진짜 지금 야구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경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저는 정말 심각했던 것이 만약 이것이 진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무 미사일 자체가 상당히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게 만약에 북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축구로 비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자책골인데 골키퍼가 중상 입고 자책골이야. 자, 이게 사실은 지역구가 이쪽 지역이신 분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그래, 우리 권성동 선수가 페이스북에 올리셔서 이거 군 대용도 문제 있고 이거 무책임한 처사다. 이거 페이스북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처음으로 올바른 소리를. 그거를 참고하시라.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짧게 한 마디씩만 듣고 다음 주를 넘길 건데 신인규 변호사나 오현주 선수? 예, 뭐 저도 저 시민들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는 뭐 실수라고 해도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통해서 좀 책임 있는 분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감 기간이니까요, 오현주 선수.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고가 왜 생겼나라고 했을 때는 북한의 도발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게 이 윤 정부의 실책으로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누구의 또 실책으로 포함 나가야 돼요? 뭐 김정은이 잘못했네. 김정은이 잘못했네. 이거 제가 가끔 우리 PBO에 도움되려고 외신을 좀 보거든요. 예. CNN, PBS 미국의 중요한 이슈에 다 나갔습니다. 이거 이 강릉 화면 그대로 나왔어요. 네네네 뭐
그냥 실수가 아닌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약간 도와주시려고. 아니 제가 예. 중요한 건 이건 진짜 정쟁이 돼서는 안 된다. 무슨 정부가 잘못한 거로 맞아요. 가져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현무 A, B, C 지금 C예요. 현무 C는 800km를 날아가고 이번에 현무 C를 한 건 이미 현무 C는 양산돼 갖고 실전 배치된 800km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윤석열 정부 다 아닌다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무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부터 이제 800km 이렇게 그 미국하고 사거리 협정을 맺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다 없앰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무를 아주 정밀하게 계속 만들어냈고 괴물 현무 5를 이번에 저기 보여줬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의 작년부터 사실 이거 계속 또 언론에 홍보를 했어요. 군이. 그러면 어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문제이고 현무의 문제이다. 이미 실전 배치된 것이 뭐 문재인 정부 때 실전 배치된 것들 갖고 와갖고 쐈는데 윤 정부가 잘못했다? 문 정부가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정쟁을 초월해서 이거야말로 여야가 함께 진상조사단을 해서 우리가 현무 씨가 얼만큼 있는데 이게 그럼 다 리콜을 해야 되느냐? 리콜 안 되지. 미사를 어떻게 리콜을 해?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의 안녕과 정말 그 국가의 어떤 이 안전을 지금 담보로 하는 문제이므로 어쨌든 저는 정쟁으로 삼지 말고 여야 조사단으로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릉시청과 소방서에 미리 관계 기관 선수들끼리는 했어야 사고입니다라고 하는데 6시간, 7시간 동안 사고인지 진짜 유사신지 몰랐던 거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엠버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이종근 선수의 어떤 여야 정쟁거리가 아니다. 진상조사해야 된다.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 좋습니다. 천만다행. 아차차 에러에서 저희가 만나본 소식이었고요. 자 이제 돌직구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돌직구의 자료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2주의 돌직구 어떤 돌직구인지 보면은 이게 누구신가요? 가운데 나와 계신 분이 바로 김정숙 여사이시죠.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이 당시 우리 정부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혈세 해외 여행이라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국정감사에서 영부인의 세계 일주 꿈을 이루어준 버킷리스트 외교냐면서 국감에 참석한 외교부에 질타를 했다고 하네요. 이 돌직구를 갖고 오신 분은 바로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종근당. 당시에도 주한 중국 인도 대사가 표현을 했어요. 이미 이거 이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요청해서 초청장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표단장을 김성육 여사로 했다. 근데 이게 당시에는 보도가 되긴 했지만 이게 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실도 좀 드러난 것이거든요. 이게 허황우 아시죠? 전설에 그 허황우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데 문화부 장관을 초청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외교부가 바로 김정숙 여사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요. 알고 봤더니 4개월 전에 인도에 이미 그 부부가 방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가. 그때도 대통령은 무슨 행사에 들어갔고 이 여사만 따로 해서 그때 후아인묘인가요? 이 타지마할보다 약간 좀 낮지만 어쨌든 거기에 그 모시거든요. 따로. 거기에 간 그 김 여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음에 올 땐 꼭 타지마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다 보도가 된 겁니다. 그것을 외교부가 지금 들어준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 경비가 어떻게 되냐면 2억 5천만 원. 그 전용기 2호 띄우는 데만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럼 4억 들어갔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희호 여사도 혼자 미국 영부인 때 미국에 갔다.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영부인 외교가 뭐가 문제냐? 자,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달라요. 이희호 여사는 전용기 타지 않았습니다. 민항기 탔어요. 두 번째는 이희호 여사는 관광지 안 갔습니다. 테네시 주에 가서 인권상 받고요. 유엔에 가갖고 자기가 맡은 어떤 섹트가 있어요. 유엔에서 그 섹트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그냥 돌아와요. 근데 비교해보세요. 김정숙 여사는 전용기 탔지, 그 다음에 일정 하나도 없이 다 관광지만 갔어요. 무슨 축제? 큰 인도의 축제 갔다가 그 다음에 타지마할 갔다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호 여사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방어 들어갑니다. 방어. 자, 방어 갑시다. 이 게임이 언제
일어난 게임인가요? 이 게임은 2018년이라고 하네요. 2018년. 객석에서 보기에 관중들이 4년 전 얘기를 구단주의 부인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잘못 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잘못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정부가 전 정부가 잘못했으니 전 구단보다는 잘하라고 사실 찍어준 거거든요. 24만 7천 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4년 전 경기를 가지고 지금 국감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관중석에서는 나토에 가지 말라고 하는 여론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갔어. 근데 몇 차례 뭐 귀걸이 1억 넘는 거 신고 안 했어. 두 번에 포항이 지금 1년 넘게 재해 극복을 해야지만 완전 정상화가 되는데 그래서 총리만 보내라는 여론도 있었고 이번에 부인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갔어. 근데 부인은 조신하셨지만 남편이 또 육두문자를 썼어. 그러면 객석에서 김정숙을 4년 전 저 경기 때문에 욕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욕은 안 하지만 지지율을 조사를 받는 관객석에서 4년 전 거 얘기하는 니네들보다 국힘 니네 팀들 최근에 2차례 나토 가고 그 영국, 미국, 캐나다 간 거 한번 생각해봐. 뭐 4억? 니네는 얼마 썼는지 한번 공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잘못 건드렸다고. 잘못 건드렸다. 자, 우리 참모수 순한 맛. 신인기 선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채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돌리지 마, 여러분. 돌리지 마. 뭐 두 분 다 일리가 있는데 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료화면 계속 틀고요. 마치 이제 검찰 쪽에서 나온 분들이다 보니까 과거 조사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해가지고 자료화면 트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다 이제 문제 있는 거 다 공감합니다. 근데 또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 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니들은 그러지 않았냐면서 1대1 대칭하듯이 항상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 저는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야구 안 보고 이제 축구 보거나 이제 핸드볼 보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은희 선수? 전 좀 그냥 건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에 의원들이 가서 저런 일정을 수행했다면 굉장히 비판을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연수 갔을 때 우리가 일정들 저렇게 이렇게 연수 안 받고 다른데 관광하면 굉장히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김정숙 여사가 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외교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외교가 문화적인 어떤 것과 관련된 외교였다라는 측면에서 관광 그때 아까 축제 가가지고 축제 가서도 이제 한국의 문화도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한국의 공연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마지막으로는 이 인도 문화를 대표하는 타지마할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관광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교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관광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것이 뭐 저런 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거 하나를 가지고 꼬투리 잡기에는 너무나 이제 지엽적이다. 다른 인물이 아니라 영부인이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 차원에서 당연히 가능하다. 그리고 총리를 만났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와달라고 하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가도 되냐 이렇게 돼가지고 성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전지훈련이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한 전지훈련이라는 얘기고 우리 차 선수의 얘기 짧게 듣고 또다시 공격 기회를 이종우 선수께 드리고 주제 넘길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면 국가대항전을 핑계로 해가지고 구단의 프론트가 유명 관광지에 전지훈련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연불보다 제밥에 더 관심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그 팀의 그러니까 프론트가 지금 잇따른 에러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거 쪽에 좀 뭐랄까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옛날 그 문제를 끌고 온 거 아니냐. 이거 조금 치사한 행위다. 그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 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제 우리 PBO 정치 베이스볼 8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5분 연장전 들어갈 거니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종근 선수의 재반격 들어갔다가 저희 선관 넘어갈게요. 자, 짧게 팩트 체크할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거 한 곳이 아니라 그리그가 살았던 저기 노르웨이의 베르겐. 그다음에 체코의 성당, 앙코르와트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다 문화유산만. 근데 그리그의 저기 노르웨이의 베르겐 간 것도 하루를 그냥 이틀밖에 그 노르웨이에 없는데 하루를 그 관광을 위해서만 갔다 왔고요. 체코도 저 총리가 없었어요. 체코 총리가 왜냐하면 외유 그러니까 저 출장인데 체코 총리 만난 일정도 아니고 그냥 성당만 갔다 돌아왔다 이런 것들이 겹쳐졌고 나토 순방 뭐 저기 하지만 나토야말로 나토 비협력국으로 들어간 걸 누가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했어요.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퇴임 직전 5월 달에 뭘 하냐면 협력국
협력국인데 협력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그 나토의 정보 섹트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외교라는 게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딱 등장해갖고 나 나토 갈래 이렇게 외교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계속 싸워와서 그 결과가 되는 것인데 너는 가지 마. 갑자기 가? 이게 아니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뚫었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쌓아 올린 것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숟가락 하나 얹느냐. 이거 다 노무현, 문재인이 다 한 거다. 숟가락을 얹을 시점이 아니었고 이게 말이 돼야 되는 중국과 척져가지고 이게 말이 돼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거꾸로 완전히 실패한 비행 말도 안 되죠. 비행 그때 당시에 지금 중국이요. 채널 돌아갑니다. 아니 이거 아셔야 돼요. 무역보복 해가지고 빨리 단군일에 무역보복 해가지고 8개월째 무역적자 지금 커지는데 이게 사실은 정치보다 민생고 밀란이 일어난 이유가 8개월째 그 폭이 지금 중국과 미국이 넘버 1거든요. 우리나라 먹이 살리는 무역과 수출 수입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치가 아니라 우리 수출 강국인데 지금 망하고 있어요. 무역 적자는 반도체 문제예요. 아까 쾌계를 해야지. 떨어지는데 반도체 지금 전체적인 아무도 책임만지 뭐하러 떨어지는데 그걸 중국과의 문제라는 전혀 정확하게 중국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피튀기는 토론회 현장 트윈스끼리 싸우고 있는 정치 베이스볼 8회 말 경기를 보셨고요. 자, 이제 9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구안 순서로 넘어갈 텐데 선구안을 뒷받침해줄 자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 그다음에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잘 들어봤고요. 여가부 폐지는 우리 여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우리 대통령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건 정부안이라는 거. 정부안이 국회의 동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민주당은 지금 당장 반발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선구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 각자 전망을 내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신인규 선수부터.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다?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시점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첫 번째 그 라인업 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이미 한 1, 2회 시작이 됐는데 다시 한번 또 라인업을 내는 거랑 유사한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가부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 여가부 문제가 여성과 남성의 그런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정부 효율화 문제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중복적인 집행이라든지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효율성의 문제인데 저는 저거에 대해서는 정부 기능 조정이라는 차원에서 꼭 여성이라는 걸 떼내가지고 어떤 부처를 만들거나 지금은 그 여성부라는 것을 여성가족부를 없애면서 그걸 지금 복지부에다가 갖다 떼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소해서 이런 식의 기능 조정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처적으로 여성에 대한 정책들을 각자 기능에 맞게 담당함으로써 좀 더 여성에 대한 정책들도 더 잘 쓰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점도 안 맞았고 뭔가 방법 자체도 뭔가 처음에 우리가 약속 내걸고 얘기했던 것과 좀 많이 방향이 다른 것 같다. 구질이 지금 다른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종원 선수. 근데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여성, 아동 등 약자 보호를 강화를 위한 거면 인권을 위해서는 인권위도 폐지해야 되고 이제 이런 조롱이 달리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여가부 폐지는 사실 국민의힘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 화두가 들어간 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여가부를 제대로 사실 만든 시작인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도 당시에 새천년민주당도 스스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무슨 기능 갖고 오고 어디서 무슨 기능 갖고 와고 그다음에 예산 왜 기능을 계속 모으냐면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점점 여성이 아니라 가족도 갖고 와야 되고 청소년 갖고 와야 되고 20대 10대 남성들이 여가부 폐지에 가장 앞장선 게 뭔지 아세요? 일몰제. 게임 일몰제예요. 게임에 중독되니까 일몰제로 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걸 여가부가 해요. 그러니까 20대, 10대, 20대가 뭐 얘기하냐면 여성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이 정책 그러니까 예산 따내려고 다 모아놓고 한다는 짓이 무슨 게임 간섭이 나오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제대로 뭔가를 하려면 사실은 여성들을 위한 무엇인가가 돼야지 예산 때문에 이것저것 끌어다가 그냥 여성을 위한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정부 마음대로 되겠어요, 근데? 안 되죠. 안 된다고 아니 지금 어차피 169석이니까 이종건 선수의 말에 조금만 보태자면,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는 그러니까 저희 주장은 그겁니다. 어떤 기능적으로 정부 부처는 배열을 돼야 되는데 뭐 산업, 아니면 노동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왜 여성이라는 하나의 그 딱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은 하나의 대척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개 있는 건데 한쪽 팀만을 위한 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남성들이 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것이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그러니까 윤석열 호가 그걸 갖다 폐지하려는 궁극적인 그거는 결국은 2030의 남성표로 뭔가를 얻어서 뭔가 역전 홈런을 한번 쳐보겠다는 대량 그러니까 득점을 해보겠다는 약간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폐지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일종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그 팀은 무조건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루에 무조건 진출을 해야 돼. 진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루에 자력으로 진출할 능력이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가방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호 입장에서는 이 고의사고를 좀 내보내주라.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민주당 호가 받아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러면 고의사고를 받아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열심히 해서 주자를 2루 3루를 내놓고 1루를 채울 수밖에 없도록 경기를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들지 않고 지금 민주당한테 무조건 우리 고의사고 좀 해달라. 매달려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주제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노정현 선수? 저는 마지막에 선구안 대신에 저희가 방송한 다음 날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특별 시구를 하겠습니다. 시구 마지막에. 네. 저 그 대학원 석사 수료했는데요. 여성학과. 오, 여기 또 선출이네, 선출. 네, 여성학과를 나와서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사실은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마음에 들어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성평등부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의 뭐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선진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호가 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 조직 개편이 뭔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로 가서 아까 이름도 너무 진짜 구리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 이게 뭡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자들은 애 낳아가지고 국가의 애국심으로 이바지해라 약간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구리다. 제발 좀 미래로 나아가자. 네, 제발 좀 미래로 나아가자.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없앨 수 있다. 다만 그 미래로 나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참고로 여성이 행복한 나라도 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도 행복하고 여성도 행복한 나라를 원하는데 여성가족부라는 것은 늘 논쟁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인구가족부로 하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정부 조직에 대한 안들이 나왔는데 왜 이걸 이제 와서 하냐는 거죠. 그건 아까 우리 차 선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단. 조금은 2030의 표를 얻어서 점수를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 근데 안 될 거기 때문에 저건 굉장히 좀 실패한 카드 아니야 이렇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주제를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이거 주제 누가 정했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의 운명 자체가 누더기가 되거나 아니면 통과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요? 왜 의미가 있어요? 갑자기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그랬고 사실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 재미 본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반대하지만 공약 중에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실천하시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말한 대로 실천하려면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지점인 거죠. 근데 요거는 재미 본 거는 아닌 게요. 이건 진정성인 게 이준석 대표 취임 때부터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나 통일부 폐지를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정부론이라는 쪽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은 뭐 표 보기 위해서 재미 보기 위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거는 꼭 밝히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협치가 중요한데 이것도 만약에 통과를 시키려면은 민주당이라는 아주 큰 팀과 협상을 좀 잘해봐야 이게 이제 가능할까 말까 하는데 이게 오늘 선관은 이거 나중에 타율에 반영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다른 주제 하나 던지고 끝내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오늘 연장전까지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구 안 합니까? 시구? 시구요? 이거 편집 될지 모르겠지만. 예, 시구 하신 걸로 뭐냐면 국군의 날 우리가 이걸 못 담았어요. 네네네. 제가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가 객석이 이제 경축사를 들으려면 열중시어를 해야 돼요. 열중시어. 근데 이분만 독특하셔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 열중시어를 다 검색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재호 교수님이
워낙 박식하시니까 헷갈리지 말고 예. 이승만부터 쭉 역대 대통령 윤석열까지 예. 호칭을 생략하시고 구단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한 열중시어를 제가 시구를 해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네. 좋아요. 자, 네네. 자. 이승만, 열중시어. 윤보선, 아니 일단 1년 이상. 1년 박정희, 부대 열중시어. 자 다음 최규하. 아 최규하는 아니구나. 전두환, 부대 열중시어. 노태우, 부대 열중시어. 김영삼, 부대 열중시어. 김대중, 부대 열중시어. 노무현, 부대 열중시어. 이명박, 부대 열중시어. 박근혜, 부대 열중시어. 문재인. 부대 열중시어. 야 박수. 윤석열. 윤석열. 현직 구단주 얘기. 노렸어. 없었다 이거죠. 네. 아 박수 치고 주세요. 들어간다고. 파이팅. 다시네요. 이종호 선수 박수 안 치셨어요? 박수. 이건 개인기에 대해 친 겁니다. 개성이 뚜렷한 구단주시라고. 네. 나는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국공의 날 그 행사 자료가 남아 있었나? 있습니다. 나 그래갖고 무대 열중시어. 알겠습니다. 우리 노정열 선수의 시구까지 저희 만나보면서 오늘 정치 베이스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